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핫한 테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입니다. 자, 간만에 핫한 테마를 이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방송이 사실 고민을 했어요. 굉장히 좀 재미가 없다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정책주, 정책 장세, 정책 테마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 정부가 이제 로드맵을 만들었단 말이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회사로 치면 사업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 관심검 안에 두는 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세웠고, 그에 관련된 업종과 주식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사업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업 계획을 짰는지 문재인 정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사업 계획을 짰을까요? 일단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비전으로 삼았고요. 이제 크게 5개의 목표를 세팅을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렇게 그게 5개의 이제 최종 목표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와요? 어떤, 이제, 전략이라는 게, 그 의도된, 목표에 대해서 의도된 행동이죠. 그게 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에, 통합하는, 투명하고, 유명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이런, 이제 4개의 전략을 만들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과제로 15개의 과제, 그리고 71개의 실천과제를 줬단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이걸 던져준다고요. 각 부서별로 이따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미래위인이, 미래분이, 산자분이, 다 이제 이런 과제를 갖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큰 이제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5개가 있고, 이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100대 국정과제를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 일단 경제를 알아야겠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해야 될지.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그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가장 중요한 거죠.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요거 일단은 아셔야 되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요걸 아셔야 되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이다. 크게 요 한 4가지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전체적인 개요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주식 증권시장 별로 관심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5대 국정과제 더불어 잘 사는 한국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전략입니다. 국정과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죠. 그래서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 라는 이제 과제가 있는 거고, 이거 관련된 업종은 이제 취업, 교육 관련주인데, 사실 이게 넣긴 했지만 별로 파급력이 없다. 사람인 HR, 메가MD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에서 이제 국정과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다. 가계부채 위험 해소. 17년부터 총체적으로 이제 상환능력심사,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거죠. 모든 부채를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 돈을 빌리기 더 힘들어지고, 그에 관련된 이제 은행이라는 게 대출을 많이 일으키고 돈을 떼이지 않으면 수익이 많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그런 은행주는
이제 대출 마진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전체 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적인 거다. 이제 DSR까지 도입되면 뭐 일반 은행주 있죠.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뭐 이런 건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 예전에 거의 9%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자를 이렇게 되니까 대부업 관련 업종과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주가 이제 안 좋겠죠. 뭐 상장 종목은 뭐 푸른저축은행 같은 거 있고 아주캐피탈, 뭐 우리종금, 리드코프. 특히 리드코프는 대부업 관련 업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겠다.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재벌 총수 일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 이게 공정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해서 지금 강력히 하고 있죠.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이다. 그래서 17, 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할 단계적 해소반을 마련하겠다.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이제 핫한 테마에도 지주사 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이게 뭔 얘기냐?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문 순환 출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정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가 좀만 부실되면 우르르 부실이 되니까 예전에 지주사를 할 때 혜택을 줬어요. 여러분 지주사를 바꾸게 되면 지주회사 갖고 있던 자사주 있죠. 자사주.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맨 처음에 인적 분할이나 뭐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여기 뭐 있네요. 그러면 자사주가 그게 분할이니까 두 개로 분할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사위가 쪼개져서 똑같이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자사주 10주 갖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분할이 돼서 하나가 지주사고 하나가 사업회사란 말이죠. 그럼 각각 10주씩으로 부활이 된다고요. 주주의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주주가 분명히 회사 돈으로 산 건데 대주주의 지분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결권을 부활을 방지하겠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를 차단한다. 그래서 이걸 올해 말까지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민주상법인가요? 뭐 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고요. 상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현대중공업도 막 불이 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 가는 종목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SK, GS 물론 삼성전자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삼성전자, SK, GS 특히 효성이 지주회사로 이렇게 될 경우 효성에 별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효성에 뭐 건설도 시작해갖고 뭐 하다못해 한강에 있는 세빛 둥둥섬인가요? 뭐 하여튼 그것도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부서로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효성은 특히 이제 하반기에 지주사 이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지주사 편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찾아서. 그다음에 금산분리 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그래갖고 이제 지주생명사 삼성생명이 있죠. 네, 이거 관련 업체 보시고 이제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다. 이거 중소기업청의 과제죠. 그래서 사업 영역을 조정한다. 적합업종 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영업을 제한한다. 18년부터 복합 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 등을 통해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주,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게 안 좋겠죠. 특히 신세계, 요새 스타필드로 지금 고향에도 오픈하고 그러는데 복합 쇼핑몰 영업을 제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구나 주말인데. 그러면 수익이 많이 떨어져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마트도 최근 이제 이것 때문에 영업 제한 때문에 수익이 많이 빠졌던 거죠. 그러다 이마트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트레이더스라든지 뭐 일렉트로마트인가요? 뭐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올랐고, PB 브랜드 어떤 이제 모멘텀으로 만들어서 가격이 오른 거고. 롯데 쇼핑도 보면 이제 롯데마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될지는 이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시려거나 갖고 있는 종목의 리스크를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만약 그게 되면 재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경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다. 그래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로 가맹점 확대한다. 골목상권, 이건 방금 했던 얘기고, 특히 소상공 신용카드 우대수수로 적용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사의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삼성카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동통신주에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진짜 공짜폰 막 쏟아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SK텔레콤, LG플러스, KT 이런 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트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알트폰 관련주의 밑에 저기 뭐 CJ 헬로비전, 한국정보통신, 아이즈비전, 세종텔레콤이 있는데, 이미 지금 이 SK텔레콤, LG플러스, KT의 그런 통신료를 인하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알트폰 가입자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다. 이런 종목도. 원래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이런 이동통신 관련주를 크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렇게 물가를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좀 의무가 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두들겨 맞는 게 이제 통신주거든요. 뭐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이동통신주는 이렇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오늘 방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제 미래부의 국정과제죠. 떨어졌죠. 이제 과제로 이거 하라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해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17년 8월 8일 이번 달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그리고 범부처에 걸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계획을 이제 이번 3분기에 수립을 할 겁니다. 9월까지. 그러니까 뭔가 4차 산업에 대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제 정책이 나오면 움직이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이제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제가 종목들을 쫙 적어놨는데, 참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매출이 안 되고 흔히 말하는 잡주도 있잖아요. 관련주 중에. 이제 그런 걸수록 상승의 폭이 커요. 근데 막 20%씩 막 올라오고 근데 금방 올랐다 금방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매출이 가급적이면 적자 기업은 설계 안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 가급적이면 좀 멀쩡한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프라 조성을 한다 그러죠. 융합박상 5G, IoT, 네트워크 인프라 해서 17년에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18년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여러분 지금 5G 얘기하는데 지금 벌써 10기가, 그 다음에 19년에 5G 조기 상용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IoT 관련주로는 가비아, 코맥스, 효성 ITX, S1, 현대통신, 바른전자가 있는데, 코맥스와 효성 ITX 정도를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G 관련주인데, 왜 5G냐? 앞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5G가 강조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5G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은 다 빨간색인데 서진 시스템, KMW, 유비쿼스, 그 다음에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멀쩡한 회사고요. 요런 네 가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일단 관심을 가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이제 트렌드도 맞아야 되고 수급도 맞아야 되고 또 뭐 이제 기술적인 차트도 좀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낼름 사지 마시고 요런 거 이제 관심 종목에 두셔야 된다. 요런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겠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초등학교에도 소프트웨어 이제 코딩 이런 걸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을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까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및 소프트웨어 관련주 한번 설명드리면 윈스, 이니텍, 라운 시큐어, 한컴 시큐어, SJ 솔루션, 드림 시큐리티가 있는데 이 중에 윈스와 이니텍 정도, 특히 이제 윈스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한 4차 산업혁명, 고부가 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이라 산업부와 미래부, 국토부가 되어 있고요. 친환경 스마트카, 전기차, 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스마트카 개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충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마련이 있어서 보면 수소차 얘기도 있죠, 여러분. 수소차 관련주는 유인텍이고요. 전기차 관련주는 일딘 머티리얼즈, 사마콘덴스, 코다코, 우리산업,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인데 사실 이미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이미 이 중에 일진 머티리얼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차 관련주는 유인텍. 근데 유인텍은 매출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박 2일, 2박 3일 반짝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마이크로 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한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로 특히 이제 치약, 치과 쪽 있죠. 치아,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TO, 디오, 오스코, 테, 라이백, UNI, 하이로닉, 휴메디스 정도를 관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덴티움 정도를 한번 관심을 요새 장기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단기적으로는 덴티움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율협력주행, 그래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 도로 등을 구축하고요. 20년에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뭐 에이스테크, 넥스트칩, 대성엘텍, 코리아 FT, 미동인 시네마가 있는데 이 중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선호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산업주,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을 17년에 하겠다. 그럼 이제 정책이 딱 발표하면 하루 이틀 떡 뜨겠죠. 퍼스텍, JC연텍,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제 1박 2일, 2박 3일 거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이미 많이 갔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30년까지 28%, 23년에는 10% 수준을 일단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이제 크게 말해서 풍력, 태양력이 있는데 태양열이 왜 못 가냐라고 생각했을 때 태양열은 이미 많이 손이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풍력이 요새 많이 간 거예요. 특히 이제 유니슨 이런 게 많이 갔죠. 뭐 이 중에 이제 CS 윈드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신산업, ES 설치 의무화한다 그러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이거와 관련주는 상하 프로테크, 포스코 ICT, 피에스테, HLB 파워가 있는데, 포스코 ITC 정도. 상하 프로테크는 이미 좀 많이 가서 빠져가지고 포스코 ICT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정 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또 이에 대한 전략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그래서 환경부가 있고요. 이제 발전산업 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전기차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을 폐쇄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뭐 한전 KPS, 한전기술, 금화 PCS, BHI 등이 있는데 이건 사면 안 되는 종목이고 피해가는 거니까 선호주가 아닌 거고, 전기차 관련주에서는 우리산업, P&E 솔루션, NS, PNT,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이 중에 P&E 솔루션이나 일진 머티리얼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래서 뭐 이제 백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요새 핫한 거.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이건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이제 한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편하겠다. 그래서 한전이 사실 많이 떨어졌었어요. 최근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전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고요. 매수 타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면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장기적인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시장에서 독과점을 가지는 그런 업체여야 됩니다. 독점을 가지는 거의 독점 그런 종목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매출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한전도 그런 거에 좀 들어가고요. 이제 뭐죠? 이런 게 또 있죠. 장기 투자하기 할 만한 거 이제 한국 담배인사공사인가요? 갑자기 영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이런 한전이나 그런 이제 한국 담배인사공사 같은 건 이제 정책 리스크가 있죠. 갑자기 뭐 정부가 뭘 한다. 근데 이제 그게 효율이 끝날 때쯤 사시면 좋습니다. 독점이잖아요.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살 타이밍이 좀 됐다는 게 산업용 경부요금 차등해서 이제 그 개인 요금 줄어드는 걸 이제 산업용 요금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래서 신기후 체제에 대해 결실한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 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 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이제 사실 이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사실 유명무실했어요. 이미 됐으나.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한 거고, 사실 이게 온실가스 테마가 진짜 한 7, 8년 됐는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새로 왔으니까. 이 중에 가장 선호주는 후성입니다. 멀쩡한 회사는 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해서 이제 골고루 잘 사는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산업 발굴을 지원하게 돼서 이제 17년까지 이미 또 뉴스에 나왔죠. 이제 하겠다고 구축하고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임대 준택을 또 공급하겠다. 그래서 관련주는 시공테크, 제일제강, 이게 철근을 만드는 거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리플랜이 있는데, 누리플랜 이제 경관주, 이런 거 하면 경관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빼먹었는데, 페인트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페인트 관련주, 노루 페인트 같은 거, 움직이기 쉬운 건 이제 조광 페인트, 여기 제가 빠졌는데, 페인트 관련주도, 왜냐면 도시 재생하면 새로 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경관도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제가 페인트 관련주를 넣었어야 됐는데 좀 노루 페인트 같은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거 선호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두로. 자, 어떻게 좀 지루했지만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방송 안내 말씀드릴게요. 주간 진짜 8월 2주차 방송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지루하셨지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게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수백 페이지 되는 걸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한 거니까 요것만이라도 중간중간 퍼스 하면서 꼭 좀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 정책 과제를 꼭 아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